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토요일 밤입니다. 곧 4월 13일이 됩니다. 지금은 대선 전국입니다. 대선은 6월 3일로 결정이 됐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만큼 염려했던 좌파 포퓰리스트는 자신에게 드득드득 달라붙어있는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권 문턱에 와 있습니다. 도대체 문명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도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들 평온해 보입니다. 미국, 일본 등의 작은 연고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민 간다는 말을 농담처럼 합니다. 저 역시 농담처럼 아프리카로 심지어 일본이라도 가야겠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으러 오면서 제가 잘 아는 아우와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와 제가 차라리 일본으로 갈까요? 이러면서 의견의 합치를 봤습니다. 평생을 나름대로 이 애국 정신은 지켜왔다고 자부를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제 조선일보 주말판 산이 칼럼에 강천석 고문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국민의힘 한 번의 기적으로는 부족하다. 대선 전국 이 조기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데 한 번의 기적으로는 부족하다. 그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칼럼은 2002년 말 노무현이 당선됐던 그 대선을 회고합니다. 1987년 헌법 아래 치러진 8차례 대통령 선거 중에 결과를 받고 허둥댄 것은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꺾은 2002년 선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다른 선거는 다 예상대로 흘러갔는데 그 2002년 선거는 정말 예상 밖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중들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다는 말입니다. 선거 3주 전에 노무현과 이념이 전혀 다른 정몽준이 단일화를 했죠. 투표 하루 전 밤 10시 그런데 정몽준이 돌연 지지 철회를 발표한 것이 선거판을 흔들었습니다. 강천석 기자는 그걸 정치적 신콜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갑자기 길에 웅덩이가 푹 생겨있다. 정치적 신콜이었다. 당시 노무현은 정대철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정몽준의 집 대문을 두들겨 했으나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그것이 크게 보도가 됐죠. 그 일이 대선 승패를 갈랐습니다. 이 노무현은 48.9%를 득표해서 46.6%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57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만약에 그날 정몽준이 노무현을 만나 주었거나 아니면 정몽준이 단일화해서 이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강천석은 우리가 마주한 정치 현실은 비현실적 현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6자인데 이 비현실적 현실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현실은 현실인데 너무 비현실적 같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은 정말 무슨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까요? 제 주변의 사람들 모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언론인들, 지식인들, 법률가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석 달을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김건희 여사 문제일 거라고 지리짐작을 합니다. 명태균의 황금폰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강천석 고문 역시 피고인 이재명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무려 5개의 재판에 불려다녔다면서 완행열차 기어가듯 군빙이 그림이었지만 재판은 한 걸음씩 종점을 향해 나갔다며 당시에 이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모래가 구멍을 빠져나가는 걸 애간장거리며 지켜보던 모래시계 주인공 신세였다. 정말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비유입니다. 모래가 흘러내리는 걸 끓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 그런 이재명에게 강천석은 작년 12월 3일 밤 호박이 능굴째 굴러봤다고 썼습니다. 과연 호박이 능굴째 굴러온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27일이죠. 이석연과 점심 회동을 했을 때 이 계엄 얘기가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아마 경비계엄 정도일 거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죠. 어쨌든 저는 이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천석의 표현입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회로 도피했던 이재명은
이걸 경계로 여의도 대통령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이 범죄인 피고인 처지에서 졸지에 차기 대통령 제1 후보, 아니 영순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신분이 바뀐 겁니다. 강천석은 한국 정치는 파면당한 윤석열과 이재명의 합작품이라면서 윤석열을 두고 실수로 불을 낸 실화범에 가깝다고 썼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을 지른 것은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들고 나온 작년 12월 3일 단 하루라고 썼습니다. 12월 3일 실화를 했다. 참 어설픈 비상계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저는 재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난 2년 동안 기업을 옥죄는 법안, 국민을 공짜에 절도록 하는 법안, 주 52시간 근무 강요로 이 반도체 연구실이 불을 끄는 법안, 창고에서 쌀이 썩어가는데도 무한정 쌀을 사 쟁이는 법안, 양곡관리법이죠. 이 법안 등 수십 개를 강행 통과시켰다. 그걸 강천석 고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를 마비시켰으라도 본인을 지키려고 작심했다. 실화가 아니라 방화였다. 정말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이처럼 이재명과 윤석열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잘 설명한 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실화범이라면 이재명은 방화범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시 강천석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한국 정치의 신상필벌과 인과응보는 두 공범 중에 실화범은 파면하고 방화범은 다음 대통령으로 점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강천석은 이 할도 때로는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가리킬 것이라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사족을 붙이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법리상 보궐선거가 분명한데도 문재인을 뽑을 때부터 5년 임기가 보장되는 이상한 보궐선거가 됐습니다. 원래 보궐선거는 남은 임기만 임기로 하도록 하죠. 그런데 문재인 때부터 이 보궐선거는 완전한 5년을 보장하는 이상한 보궐선거였습니다. 그 보궐선거가 이제 딱 52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독주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 출마자들 지지를 모두 다 합쳐도 이재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천석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천석은 놀랍게도 그 기적을 윤석열과의 절연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어떤 관심도 표시하지 않고 어떤 응원의 말도 보태주지 않는 것이다.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다. 아마 이 글을 읽었다면 놀랄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들일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에겐 불가원 같은 존재입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 없는 존재. 불가원 같은 존재.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도 이 불가원 같은 존재란 말을 했죠. 60%가 넘는 국민이 지금 윤석열을 비판합니다. 경이 어떻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헌법에 관련된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대중적인 신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선거 전략은 아주 뻔해 보입니다. 윤석열을 내란 수계로 계속 몰아붙이면서 내란 종식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거에서 이기는 그날 비로소 내란이 종식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를 조리돌림 시킬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일으킨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신 개입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거기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서울고검에 항고되어 지금 재수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결정하면 다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니 이재명으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절로 선거운동이 될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에게도 국민 30%가 넘는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 국민 가운데서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동정하는 숫자가 그만큼 된다, 아니 그 이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국민의힘 주자 가운데 그런 윤석열 지지층을 외면할 배짱을 가진 후보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천석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어떤 관심도 표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강천석의 표현인데, 그런데 그 말이 속뜻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대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이다. 과연 그럴까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고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손을 들어주면 질래야 질 수 없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둘 중에 그러니까 불가운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과 박근혜 두 분에게 기댈 것인가, 이 둘 중에 누가 선거의 맥을 짚은 것입니까?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4월 12일 11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죠. 가장 먼저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 보수 인사들로부터 부모가 살아있는데 지금 제사상을 준비한다, 이런 비아냥을 들었던 오세훈은 왜 물러났을까요? 아마 명태균 스캔들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에 비하면 좀 속으로 말하자면 세 발의 피입니다. 어쨌든 오세훈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오세훈이 말입니다.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다. 오세훈이 고민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담하건대 성산일 겁니다. 그는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고 말을 했는데, 당장 명태균 스캔들로 압수수색까지 받는 처지에서 성산이 없는 승부인 것은 너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갤럽조사에서 불과 2%의 지지만 나왔죠. 결국 오세훈은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면서 자진해서 대선 열차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한덕수 등판론에 대한 의견을 밝혔더군요. 이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분은 본인의 의지, 결단력이 중요하다. 나라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 여러분이 선택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다. 오세훈이 자진 하차하자 차기 주자로서 오랜 경쟁자였던 홍준표가 맨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오세훈과 함께 제조 산하의 꿈을 이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 제조 산하,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제조 산하, 산하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제조, 다시 만들겠다. 이런 꿈을 이루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아마도 오세훈이 하차로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이들이 속으로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 정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1차 컷오프에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든가 안철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 안철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결단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런데 좀 이따가 어떻게 안철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동훈계가 오세훈이 불출마 선언을 지지한 것입니다. 박정훈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오세훈의 결단과 당을 위한 공헌에 깊은 존경의 뜻을 밝힌다. 이제 당을 새롭게 바꿀 세력이 똘똘 뭉쳐 이재명이라는 그 악을 넘어서야 한다. 박정훈도 언론인 출신이죠. 이 제에게는 작년 12월 3일 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간 한동훈이 이재명과 손을 잡은 한 장의 사진이 아직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기억할 겁니다.
기자들이 바로 위에서 찍은 컷입니다. 그런 한동훈 쪽에서 이재명이라는 그 악을 염자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이재명에게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자 말자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덮으씌운 이재명에게 가담을 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의 실화가 윤석열이 불을 낸 것이 자신까지 태워버리고 이 나라 보수를 괴멸 직전으로 몰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동훈 개가 가담하지 않았다면 탄핵 소추는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조기 대선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 탄핵에 찬성했던 또 한 사람이 있다나 안철수가 10일 페이스북에 놀라운 글을 썼습니다. 안철수는 우선 헌법을 배신한 자들은 범죄 혐의자 이재명에게 필패라고 했습니다. 헌법을 배신한 자들은 범죄 혐의자 이재명에게 필패다. 언뜻 보면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데 안철수가 헌법을 배신했다고 표현한 것은 곧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편에 선 사람들은 헌법을 배신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경이 어떻든 그리고 내막이 무엇이든 가령 비상계엄을 찬양해서 윤석열 편에 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이 내란죄가 아니라면서 윤석열에 가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쪽에 선 사람들은 모두 반헌법 쪽이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안철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를 두고 말이 안 된다면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낸 허영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자들은 모두 헌법을 배신한 이들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무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드러내는 것인지, 그래서 이재명 쪽에 가담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온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안철수가 헌법을 배신했다고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보다 훨씬 더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안철수는 자신의 탄핵 찬성의 배신 행위를 옹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결단이었다. 저는 탄핵에 찬성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앞에 홀로 당당히 섰던 것이다. 왜 홀로 당당히 섰다고 말합니까? 한 동문과 함께 섰다고 얘기를 하면 좀 더 낫겠죠. 외롭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헌법을 벗어났고 형사소송법상 정거법을 의도적으로 배척했으며,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데다가 불법영장으로 구속까지 하면서 진행을 했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두고 방송 등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을 경멸한다. 그들이 오욕은 천년을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제 신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8명의 판결은 판결이 아닙니다. 그걸 판결이라고 하는 자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 법관들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들어눕는 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문영배가 초시계까지 등장시켰던 그 심판정을 50년 뒤에 만약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니 반드시 만들겠죠. 드라마로 만든다면 무엇이라고 평가할까 무척 궁금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법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새 행적을 보인 안철수지만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면서 그런 최악의 판결을 두고 헌재의 헌법적 결단이었다고 높게 평가를 합니다. 놀랍게도 안철수는 이 정권을 출범시킨 인수위를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안철수는 정말 놀랍게도 김문수, 홍준표는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며 권력의 헌정 파괴를 사실상 옹호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린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오세훈은 더욱 비겁했다. 초기에는 탄핵의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 곧 입장을 흐리며
애매하게 선회했다. 기회주의적 계산만이 보였다. 제가 알기로 오세훈이 차라리 탄핵재판소로 가자고 한 것은 탄핵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한다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통치행위로 봐서 당연히 각하사유니까 절대로 인용 파면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차라리 헌법재판소로 가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오세훈도 차라리 헌법재판소로 가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오세훈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안철수가,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계산만이 보였다고 말을 한 안철수가 오세훈이 하차를 하자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신입니다. 왜?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깨춤이라도 추직을 했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철수는 헌법 가치를 배신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결국 이재명에게 이길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글쎄, 안철수가 알고 있는 헌법 가치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이지 국민의 의문만이라도 적어도 헌법과 그리고 국사 그리고 국어 공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 역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들, 우리 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이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잘 아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이런 자들과 체제 진정에서 국가를 재건하는 대사를 어찌 도모하겠습니까? 체제 진정에서 이기려면 제사를 배워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